자,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보죠. 조세 총론은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조세 총론 범위가 광범위하다.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본서 페이지 보시면서, 자, 첫 번째,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하면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눠주잖아요. 예, 459페이지죠. 459페이지에 보시면 과세의 주체, 그러면 과세권자가 누구냐?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국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수업할 때는 국세가 몇 개,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되는데 유예시켰어요. 폐지되는 걸 일몰기간을 연장해서 없었는데 이거 다시 넣어야 돼. 그래서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중요한 건 소득세, 양도소득세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죠? 소득세에서는 5문제, 6문제 출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 물론 32회에서는 3문제다.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 없고 요 두 가지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국세다. 세무서 갈 일이 있다. 그죠? 세무서, 이런 세금은 세무서지 국세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지방세라고 한다.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 핵심이 되는 거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가는 취득세가 있고, 그죠? 등록면허세는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도구라고 그랬죠? 도구세, 도가 뭐야? 도세.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세다. 다시 말하면 여기 서울특별시 여기 군자에 여기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광진구니까 광진구로 가요, 세금이. 근데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경기도로 간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로 가는 거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도지역으로 간다, 세금이. 그래서 도세, 구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종합부동산, 등록면허세 내면 어디로 가? 강남구청으로 간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강원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강원도로 간다. 이 얘기죠? 예.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조세 수입 용도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목적세. 요건 알아야죠? 예. 교재 보시면 460쪽에 있어요. 460쪽. 목적세가 뭐죠?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게 목적세잖아요. 근데 목적세는 저번에 수업할 때 4개 했는데 하나 더 들어왔어요. 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것이 없어지기로 했는데 1년 연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5개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걷어가는 거 세 가지 목적세가 있고 지자 붙은 거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그래서 우리 460쪽에 국세 중에 목적세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만 있으면 그 밑에 옆에다가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추가로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수정하셨죠? 예. 그래서 목적세. 그러니까 목적세에서 물어볼 때는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살짝 빼놓고 취득세 같은 거 끼워놓고 목적세가 아닌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는 부가세 알아야 돼. 부가세. 여러분 교재 462페이지. 462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할 건 독립세죠? 독립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이잖아요. 5가지 세금에 따라가는 거. 취득세에는 2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가고 등록면허세도 두 가지 따라가죠. 그런데 재산세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 그런데 물어볼 때 여러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무할 때 내는 세금?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죠.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보유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이건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들 부가세는요, 얘들 따라가. 성격이 얘 부가세는 얘들 따라가.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농어촌 취득세 요 두 가지는 얘 따라가니까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죠. 얘들도 취득에 관련됐죠? 똑같은 농어촌 특별세인데 어디에 붙는 거? 종합 부동산세에 따라가는 요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과정이죠. 지방교육세, 재산세 붙는 건 보유과정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할 때 보유과정에 양도,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다. 그리고 뭐는 지방교육세는 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없죠? 양도에 관련 없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 보유. 그러니까 양도에는 관련이 이거 핵심. 이해가세요? 농어촌 특별세까지 취득할 때 내는 관계된 세금이냐 아니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이번에는 469쪽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모든 세금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1월 달부터 수업할 때 과세요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냐? 세율. 이때 납세 의무자는 뒤에서 할 거고, 여기서 어떤 금액이냐? 과세 표준은요, 물건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용어가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걸 뭐? 종량세라고 한다.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용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자, 과세 대상은 벌은 거, 소득이 벌은 거죠? 네? 수입은 뭐죠? 수입은? 벌은 거죠? 벌기 위해서 들어간 뭐? 필요 경비, 비용 빼야죠? 네? 뺀 게 뭐야? 소득. 이게 다른 말로 뭐야? 이익. 그죠? 예, 그래서 소득 벌은 거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냐? 부동산 팔아서 돈 벌었으면 뭐?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벌은 거 있죠? 근로소득 있죠? 소득세죠? 그래서 이건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도 개인이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지만 회사가 돈 버는 건 법인세 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소득에 대한 거고, 자, 행위. 무슨 행위를 하면 세금 내라.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 내고,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 내야 되고, 증여받은 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이렇게 무슨 행위가 있을 때 그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내라. 그게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 등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납세자는요, 넓은 의미의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관련 있는 사람들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납세자는 둘이에요. 납세 의무자고 징수 의무자. 근데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죠? 왜? 얘들은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라 국가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걷어가야 될 세금을 누가 편리한 사람이 세금을 걷어다가 국가에 가서 내야 될 사람이니까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요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에는 뭐가?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법에 그랬어요. 다음은 징수 의무자 그러면 국세는 뭐라 그래?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얘들은 납세 의무자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 시험에서 물어볼 때 요거를 뭐한다? 포함한다. 그럼 틀린다.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것도 기억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거,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예,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게 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 470쪽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물론 취득세 강론에 들어가서는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 예외도 있어요. 기본 원칙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럼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 가지가 필수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건 요 세 가지 필수고, 또 하나 종합부동산세는요, 고지서 나오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서 받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강론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내가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럴 때는 신고 기한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을 안 하면 이걸로가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지서에. 근데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12월 며칠, 요게 15일인가, 12월 15일까지 뭐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그건 예외고, 그러면 재산세는 고지서 받고 내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납기. 그래서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며칠? 30일. 그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달이에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 물론 재산세 가서 또 공부하지만 주택은 절반이에요. 주택은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달, 절반은 9월 달 이렇게 갑니다. 주택의 재산세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언제? 9월 달. 주택은 부담이 크니까 세금 나오면 절반씩 나눠서 두 번으로 내라. 고지서가 두 번 나온다. 이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고, 예. 자, 이 내용에서 두 가지, 면세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면세점의 뜻을 물어보는 건 아닌데, 면세점의 뜻이 뭐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이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또는 일정 기간 미만이면, 일정 수량 이하면 미만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면세점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취득세에서 물어봐요. 취득세에서는 면세점이 뭐냐, 그게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재 479쪽에 나와 있죠. 박스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안 내. 그게 면세점. 그거. 그리고 옆에 밑에 보시면 소액징수 면제라고 되어 있죠. 뜻은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물어보는 건 재산세가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재산세 시장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이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됐어요? 그거만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이건 중요한 거죠. 예? 징수방법. 세금을 걷어가는 건 두 가지예요. 여기 제목만 얘기하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예? 또 하나는 뭐? 보통징수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러면 먼저 신고 납부에 대해서 보세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그 기한 내 법정 신고 기한, 아까 취득세는 기본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뭐 돼야 돼? 납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 그럼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부터?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런 세금이 뭐가 있다? 본인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될 거,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뭐? 등록, 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소득세 있죠? 요건 기본이 신고 납부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고 납부는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해서 스스로 뭣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는 60일이면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안 하면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뭐부터?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여기서 끝. 안 하면 뭐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나와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학개론 서대슬 교수님한테, 서대슬 교수님은 우리나라 부동산 학과의 정통 교수야. 정통. 건국대. 부동산학은 뭐 거긴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동산학에 정리된 학교가 거기니까.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뭐만 알아? 학계로만 알지 세법은 모르잖아. 그래서 다음번에 수업 오실 때 물어봐. 뭐라고? 교수님 취득세 언제까지 내요? 그러면 뭐라 그래? 거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와요. 그럴 거야, 그 사람. 예? 가만히 있으면 뭐 와? 뭐 붙어서? 그러니까 알아서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면 끝이신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받고 그때까지 내라 그러면 내는데 그때는 쓰잘데없이 뭐부터? 가산세 붙어서 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성실하게 신고 납부 끝.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받아가지고 낼 수도 있다. 이게 보통 징수죠? 이때 가산세, 저 신고 납부인데 가산세는 여기서 이해해야 할 건, 여러분 가산세는 세금이야. 그런데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떨 때 국세고 어떨 때 지방세냐? 지방세, 취득세 같은 거 신고 납부 안 해서 취득세에 붙으면 걔 따라가. 지방세로. 소득세는 국세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 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 붙으면 국가로 가. 그래서 뭐라 그래?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가는 거고, 국세를 위반했으면 뭘로? 국가로 간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 가산세는요, 세금을 국가에 낼 때는 가산세 붙어서 같이 내야죠. 근데 세금 많이 내서 뭐? 환급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면?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환급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는 여기 보세요. 무신고는 뭐예요?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20%야.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괘씸죄 40%. 이해가세요? 또 과소신고는 뭐죠?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고 부족하게 신고한 거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금 얼마? 20만 원. 20만 원에 몇 프로? 10%.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했다. 부정. 그러면 40%. 이해가세요?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는 이렇게 두 가지야. 근데 지방세는 하나만. 요거.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자, 여기서 정리해보세요. 이거 혼동될 수도 있어. 여러분, 취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근데 이때 무엇도 안 하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어. 납부 안 했으면 가산세 붙겠죠. 그러면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부터?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으면 20%고 고의성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붙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60일 이내 뭐를 안 했다? 신고 안 했다. 그럼 10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100만 원 신고 안 했으면 100만 원 곱하기 고의성이 없으면 몇 프로? 20%. 얼마? 이것이 뭐야? 무신고 가산세예요. 뭐요? 무신고 가산세. 됐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무엇도 안 했다고. 납부도 안 했지.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 100만 원 곱하기. 이거는요, 하루 계산이야. 일일 계산. 10만 분의 25. 0.025%. 이해가세요? 일일 계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나서 이쯤에서 납부했어. 그럼 요게 한 20일 늦게 냈다. 그럼 며칠? 20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고? 무신고 가산세. 이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지방세는 이거야.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거죠? 됐습니까? 예. 근데 국세는 여기까지 안 냈어. 계속 안 내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나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또 붙어요. 국세는. 근데 지방세는 이렇게만 계산한다. 됐어요? 다음. 가산세 감면은 이건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산세 붙었어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신고는 뭐죠? 부족하게 신고한 걸 정상적으로 뜯어 고쳐갖고 다시 신고기한 지나고 2년 안에 내가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뭐를 하면 신고하면 요만큼 깎아줘. 다시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 며칠? 60일 이내 신고를 하긴 했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얼마로 신고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얼마로? 그럼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죠? 예?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 분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둘 중에 하나 붙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요 기간 지나고 몇 년? 또한 몇 년? 2년 안에 정상적으로 수정해서 얼마라고 신고해? 100만 원으로 뜯어 고쳐갖고 신고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정 신고를 하면 요 가산세 붙은 거 깎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개월 안에 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50%, 30%, 20%, 10% 이렇게 빨리 신고하면 많이 깎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무슨 신고하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 줄여준다. 요거는 여러분 신고 기한 내 뭐를 안 했어요? 여러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붙어? 무신고 가산세 붙었죠? 무신고 가산세는 20% 아니면 40%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안에 늦었지만 늦게라도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렇게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하면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깎아줘요. 1개월 안에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20%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무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보여준다. 감면 혜택을 주겠다. 그죠? 다음. 보통징수는 뭐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누가?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고지서 발부해서 세금 걷어가는데 이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를 뭐라고 그래요? 납부기한. 요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별도로 올해까지 내년에 있어요. 가산금을 계산해서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가 원칙이죠. 이렇게 고지서 나와서 납부기한 내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가산금 붙어요.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보면 과세권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 고지서. 그럼 납세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끝인데 안 내면 뭐가 붙어?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3%를 계산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명칭을 가산금이라고 한다 얘기죠. 그래서 가산금에 대해서 보면 여기 지방세를 지방세요. 지방세에서만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국세는 없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지세겠죠.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의 몇 프로? 3%. 이게 가산금이에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안 한 세금의 몇 프로? 3%. 그리고 1개월 부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이 만분의 75니까 0.075%. 그러니까 0.75%죠. 만분의 75니까 0.75. 예? 0.75. 그래서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가산금은 체납된 지방세 10만 분의 얼마? 만분의 75니까 0.75%다. 그죠? 0.75면 100만 원이면 얼마? 10%면 10만 원, 1%면 만 원. 그죠? 0절이면 1,000원, 0.75면 7,500원. 그죠?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가산금 묻는다. 요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음, 납세의무 성립 시기 필수.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두 가지예요.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납세의무가 생기는 시점이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 시기. 그래서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봐야 돼. 왜? 1년 동안의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해야 되니까 과세기간이 뭐 해야 돼? 끝나야 된다. 그래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도 회사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 회계기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이렇게도 얘기한다. 끝나야 돼. 그럼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그럼 상속받았을 때, 그죠? 상속이 개시되는 때 하면 사망한 때 상속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러면 증여를 받았다 이 얘기죠. 증여 안 받았으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안 생기지 않고, 사망하지 않았으면 상속세 계산할 필요 없고, 그죠? 예. 그럼 취득세는 뭡니까? 여기 필수로 해야 될 거.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무한 때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죠? 예. 그리고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러면 여기 보세요. 확정 시기가 뭐예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 이거는 간단하죠? 신고납부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뭐 소득세는 원칙이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신고를 하면 세금이 확정이 된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오는 걸 부가주의라고 그러죠? 이건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그런 세금이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와요. 상속세 증여세 고지서 나와. 이런 건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그런데 동시에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지세.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수입인지 사다가 붙여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와 성립이 문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동시에 다 끝나. 그거 인지세. 예. 다음.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이거는 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사유는 크게 5가지다. 첫 번째 뭐예요? 납부. 세금을 내라. 근데 납세 의무자가 되든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든 연내 납세 의무자가 되든 세금을 뭐 했어요? 납부했으면 납세 의무는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당. 충당은 뭐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환급 되돌려줘야죠.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납된 세금이 있어. 안 낸 거. 그러면 환급 안 하고 그걸로 메꾸겠다. 이게 뭐야? 충당. 그러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납부한 거랑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없어지는 거고, 세 번째 부과치소는 뭐냐?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부과됐던 것을 과세권자가 다시 뭐하면 취소를 하면 납세 의무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처음부터 똑같이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음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부과권이죠. 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과세 요건이 성립이 됐으니까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제척기간이에요. 기본이 5년인데 물론 제척기간은요, 상속세, 증여세, 사기 그러면 몇 년? 15년도 있고 일반 세금은 10년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결론은 제척기간이라는 건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고지서 발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져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뭐냐? 세금을 내라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납세 의무자 부동산 강제로 압류해야죠.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뭐야? 소멸시효예요.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 돼. 근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뭐를 안 하면, 압류 안 하고 지나면 내야 될 의무가 없다.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유, 요럴 때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뭐한다? 소멸이 된다. 여기서 우리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는 1번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했으면 길게 몇 년, 15년 안에 세금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15년 지난 다음에는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보시고, 그럼 상속세, 증여세 말고 나머지 세금은 1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럼 몇 년? 10년.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조금 내려고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사기죠? 그런 경우는 몇 년이다?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니까 10년이다. 그죠? 예, 요 정도. 다음,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그랬죠? 여기서는 자, 법정 기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이 기준되는 날이죠. 그래서 세금은 신고 납부 세금은 뭐한 날? 신고하는 날. 고지서 발부하는 건 고지서 발송한 날. 그게 법정 기일이에요. 이 날짜가 되기 전에 피담보채권 하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먼저 등기됐다면 얘가 먼저죠? 그런데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당해세가 우선하는 거 있다. 뭐? 요거. 해당 재산에 안 낸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있죠? 이런 당해세가 우선한다. 요거만 보시면 돼. 3순위. 예. 설정한 후든 전이든 간에 요 세금 중에서는 당해세가 먼저다. 그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다음. 조세 구조의 절차 보면 이거예요. 누가?
자,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지금 국세라고 해봐요. 국세가 잘못 부과됐으니까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어요? 국세니까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안 받아주네? 예? 그럼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행정소송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바로 뭐를 심사 청구 안 하고 뭘로 갈 수 있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했죠.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안에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뭐?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그죠? 아니면 심사 청구는 처음부터 뭐?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판 청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행정소송.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오려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쳐야 오겠죠. 그거 하고 여기 불복 청구인은요 심사 청구하고 심판 청구를 중복해서 할 수는 없다. 이해가세요? 세 번째는 이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할 수 있죠. 아니면 이거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 바로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됐어요? 네. 다음. 자, 서류송달. 서류송달은 뜻만, 교부송달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로 가야죠. 근데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아니면 외국에 있다. 그럼 교부송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송달로 가야 돼. 또 우편송달은 원칙이 등기우편이죠. 근데 국세는 50만 원 이하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인 때는 예외로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등기 우편으로 하는 이 우편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죠? 어떨 때? 수취인 불분명, 분명하지 않다 또는 수취인 없어서 뭐 반송 되더라오죠? 그럴 때는 우편송달을 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자,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이건 본인이 뭐 했을 때만 신청했을 때만 해당되죠.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럼 공시송달은 뭐요? 국세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알리는 거죠.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알리는 거죠. 예. 또는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때 공시송달의 특징은 이렇게 공시하고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여기서 공시송달할 때 하나 교부송달을 직접 찾아갔는데 당사자나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뭐하면 거부할 때는 공시송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다. 이해가세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거 보니까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죠? 이거 자꾸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예. 됐어요. 필기하기 힘들고 그러면 지금 뭐죠? 그 그림 노트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구입을 하셔서 그거는 부교재로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본서 할 때도 그렇고 심화과정도 할 때도 문제풀이 할 때도 부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거니까 너덜너덜하게 할 때까지 하면 충분하지. 여기라 필겠다 저기라 필겠다 그럼 정신없으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거 무조건 성취되는 거, 시험은 합격해야 되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부터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어려웠지만
취득세는 한 단원이니까 차분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